안녕하세요, 여러분. 금요일 아침입니다. 이미 얼마나 다우지수 미국 증시가 빠졌는지 목격하시고 망연자실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예외가 아니죠. 일단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뻔한 이야기보다는 다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S&P 500 인덱스가 2480을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보시는 그림처럼 이게 지금 지난 10년간 S&P 500 인덱스의 주간 차트입니다. 근데 2011년 이후 한 번도 깨지지 않았던 주간 200일 이동평균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사실 이제부터는 기술적 분석 자체가 의미가 없죠. 200일 이동평균선, 장기 이동평균선이 깨졌기 때문에 베어마켓이 진입을 한 거죠. 어느 시점에서 반등할지 이제 아무도 모르는 구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제부터 나타났던 시장 상황이 원래 주식이 이렇게 폭락하게 되면 골드 채권 금리, 골드 상승하고 채권 금리는 하락했었죠. 그런데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미국 금융시장에서는 골드 급락, 골드도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주식과 골드가 같이 급락했고 반대로 채권 금리와 달러화 인덱스는 상승을 했습니다. 즉 안전자산이고 채권이고 주식, 골드 다 필요 없다. 다 빠지는 거죠. 이 얘기는 해지도 필요 없다. 무조건 현금을 확보해야 한다는 금융시장의 단면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너무 증시가 갑작스러운 가속도를 높이면서 하락하자 헤지펀드를 비롯한 주요 투자자들의 마진콜이 늘어났고요. 그 마진콜을 막기 위해서 돈 되는 것은 다 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채권금리 현재 수준 0.8%인가요? 10년 만기 기준으로. 현재 수준에서 채권을 사는 것 자체가 해칭의 의미가 없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아무튼 현재는 모든 투자자들이 투자 필요 없고 무조건 현금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상황, 그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점에서는 제가 사과를 해야죠. 죄송합니다. 이런 상황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건 변명이죠. 아무튼 죄송합니다. 일단 현재 이후, 과거는 어쩔 수 없었고 현재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과 같이 고민해야 될 시간이라고 봅니다. 시장을 이렇게 더 힘들게 했던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긴급 성명 이후에 하락, 즉 실망 매물이 컸기 때문입니다. 어제 파이낸셜 뉴스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성명을 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도 있는 뉴스죠. 도대체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자신있게 얘기한 증시를 상승시키는, 즉 경제에 올인하는 대통령이라는 그 명성을 어제의 긴급성명으로 완전히 다 망가뜨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도대체 트럼프 대통령의 긴급성명이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내용은 사실 중요한 건 아니죠. 내용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월스트리트저널의 칼럼에서 그 이유를 찾아봤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성명을 마치자마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런 칼럼이 실렸는데요. 칼럼의 핵심 내용 제가 몇 가지만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해드리겠습니다. 리더십은 대통령이 할 수 없는 것을 약속하거나 의회 또는 패드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약점과, 즉 미국 경제의 이 하강 위험이죠. 하강 위험과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응책을 모으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위기 상황에서의 리더십은 자신이 조롱당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재난과 위기는 대통령을 만들기도 하고 물러나게 하기도 한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재난 자체가 아니라 국민이 대통령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재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고 평가하는 것이다. 지난 수주일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의 대처는 그나마 개선되었다. 그런데 수요일 긴급 성명은 최소한 현실에 가까워지는 시도였었지만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이 내용이 가로치고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핵심은 이겁니다. 대통령이 인정을 하고 싶지 않겠지만 바이러스는 더 많이 퍼지고 있고 그로 인해 대통령은 즉 바이러스로 인한 국민 건강의 문제를 과소평가하고 있다. 유럽 여행 금지는 수천 건의 사례를 보여지는 바이러스 위협에 대한 대체 문제보다 덜 중요하지 않다. 미국을 바이러스 문제에 유럽보다 아주 잘 관리하고 있다는 그런 유럽과 비교한다고 해서 미국이 따라잡더라도, 즉 미국이 유럽보다 좀 더 안심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이기도 하고 그 이야기로 아무도 안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앞에 기사도 있었지만 소개를 하지 않았는데요. 핵심은 그겁니다. 대통령이 바이러스가 현재 퍼지고 있고 유럽이 다 완전히 마비되고 있고 심지어 NHL, NBA, 메이저리그까지 미국에서 무척 중요한 스포츠 일정이 다 취소 연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감기일 뿐이다. 그 다음에 유럽보다 미국이 훨씬 안정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국민은 실망시켰다. 왜? 기본적으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어야 대응도 나올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이야기한 겁니다. 실제로 한 달간 유럽에서 미국행, 그 다음에 미국에서 유럽행, 이게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성명으로 막았습니다. 그런데 웃긴 것은 이제 유럽에서 들어올 수도 없는 상황이, 금요일부터 들어올 수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유럽에 나가 있는 미국인들이 집으로 돌아와야 될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최근 비행기 요금이 대폭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럽에서 미국으로 오는 비행기 값은 어제 일제히 급등했다고 합니다. 왜? 수요가 너무 많았고 비행기 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런 이야기만 보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성명으로 너무나 즉흥적인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월스트리트저널이나 미국 언론에서 평가를 한 것이죠. 이 모든 걸 어제 긴급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보여준 현실인식은 바이러스에 대해서 얼마나 위험한지 이미 국민들이나 언론, 그 다음에 심지어 증권시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오로지 대통령만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 상황을 냉정하게 인정을 한 후에야 올바른 대응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을 보여주지 못한 대통령 때문에 시장이 크게 실망했다라고 이미 월스트리트저널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당연히 대통령의 말 한마디 때문만으로 폭락한 건 아니죠. 핵심은 결국 경제성장률입니다. 어제, 그 다음에 오늘 새벽 미국의 NBA, 메이저리그, NHL 등 모든 프로스포츠가 전면 중단됐거나 개장이라고 하나요? 시작하는 것을 전부 연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 GDP의 70% 이상이 서비스업에서 창출되잖아요. 즉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면 돈을 쓰지 않는 거죠. 돈을 쓰지 않으면 기업이 힘들어지고 이 모든 것이 결국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그 시장의 두려움, 이게 증시 폭락으로 나왔습니다. 마켓워치의 뉴스를 보면
2분기, 1분기도 아니고 2분기에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4% 하락할 것이라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4%가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2008년 금융위기 때, 금융위기 리먼 브로더스가 파산했을 때 직후에 8% 성장, 그 다음에 두 번째 분기에 4% 하락한 이후 건 10몇 년 만에 이 4% 하락을 맞게 돼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증시의 지금 반응이 아주 무섭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가 현상이라면 앞으로 이 시장 폭락을 막아내고 최소한 정상이 될 수 있는 최소한 충분 조건은 아니더라도 필요 조건이 있겠죠. 그 필요 조건을 지금부터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Fed입니다. Fed의 비상대책이 필요하다. 물론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어젯밤 오늘 새벽 Fed는 레포 시장 개입을 통해서 오늘 하루만 5천억 달러, 지난 4일간 1조 달러를 퍼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안정화되지 못했죠. 그렇다면 이 시점에 지난 일요일 금융시장 브리핑에서 말씀드렸죠. 소개를 했었던 보스턴 페드 의장이 얘기했던 양적 완화도 이전에 채권이나 MBS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즉, 그 다양한 자산 중에 하나가 주식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것을 의미했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페드의 1조 달러, 2조 달러의 채권 매입, 레포 시장 개입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아예 주식시장에 진짜로 직접 개입하는 것도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긴급 재정정책을 위해서 미국 외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소득세 면세 이게 약 8천억 달러의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게 통과된다고 해서 시장을 잡을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미국 의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양새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지난 3일간 주가 다우지수 기준으로 약 4,000포인트가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미국 의회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오늘 새벽 나온 뉴스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했던 소득세 면세는 빼고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바이러스에 대한 재정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그걸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것을 넣어야 된다 하면서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즉 긴급 재정정책이 필요한데 아직도 미국 의회는 현실인식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시장이 두려워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저께군요. 그저께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죠. 미국의 은행 주식이 오늘까지 약 40%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기업 부채 위기죠. 기업이 최근에 바이러스로 인해서 소비가 감소하고 매출이 급락할 상황에서 바로 빌렸던 돈을 못 갚는 디폴트의 위기로 빠질 수 있다. 이런 상황을 겁내는 건데 이 기업 부채 위기로 전이되는 것을 시장이 막아내야 되죠. 지금 보시는 그림은 HYG, 하이힐드 채권 ETF입니다. 수익률 자체가 지금 이것도 앞에 S&P 500처럼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향했습니다. 과거 2008년 9년 금융위기 때만큼 하락하지 않았지만 저게 더 하락한다면 기업 부채의 위기가 실제로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그걸 막아내기 위해서는 결국 앞에서 언급한 대로 긴급 재정정책이 필요합니다. 이 긴급 재정정책,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최근에 기업들, 그 다음에 자영업자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급여 지원 이런 게 하고 있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현재 정유 산업, 그 다음에 여행 산업, 크루즈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게 생겼거든요. 그런 것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긴급 재정 지출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의회 통과가 먼저겠죠. 그게 있어야 기업 위기 전이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행스러운 건 그나마 은행 간의 현재 신뢰는 아직 그나마 건재하다. 그건 리보 금리로서 알 수가 있죠. 리보 금리가
최근에 TD 스프레드, OIS, FRI, OILS 등이 상승하면서도 현재 은행 간 거래는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리보 금리가 하향되고 있다는 거, 그걸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기업 파산이 진행되면 은행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나오기 때문에 콜 거래도 중단되거나 금리가 올라가거든요. 과거 2008년 금융위기 때 나왔지만 현재 그것은 나타나지 않아서 다행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 어제 미국의 유통업체들이 그 CNBC를 통해서 주장했던 건데요. 중국에 부과된 관세를 폐지 또는 할인해야 된다. 이것 또한 시장 안정화를 위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바이러스로 인해서 미국 소비자들도 소비재 제품에 대해서 사재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실제로 마스크나 다양한 세정제, 의약품들은 중국의 역할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관세를 폐지하는 것도 기업 순이익을 그나마 플러스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추가를 한다면 시장은 이미 바이러스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즉 바이러스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정을 하라. 그리고 그 인정한 상황에서 대책이 나와야 된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해줘야 될 내용이죠. 앞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리더십의 위기, 그 문제를 얘기했던 것과 똑같은 맥락인데요. 상황이 심각해요. 심각해지기도 있고요. 그러나 제대로 대응하면 해결할 수도 있다. 이 신뢰를 국민들한테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한국이 진행하고 있는 대응책에 대한 실험, 그 벤치마킹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시장에 안정을 줄 수 있는 딱 한 가지를 꼽는다. 그러면 한국이죠. 한국의 확진자 숫자가 어제 그 전날 959 콜센터 집단 감염에 의해서 240명으로 늘었다가 어제 다시 110명으로 감소했습니다. 만약 오늘 확진자가 오늘 10시에 발표하겠죠. 100명 이하로 떨어진다 그러면 시장 안정에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재료다. 그나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도저도 안 된다면 증권시장을 문 닫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서요. 말씀드리면 지난 9.11 테러 때죠. 2003년인가요? 9.11 테러 당시에도 미국 증권시장은 일주일간 폐쇄가 됐었습니다. 폐장을 했었는데요. 폐장을 함으로써 안정시키는 것도 도움이 된다. 만약에 바이러스 문제가 심각해서 증권시장이 앞에서 얘기한 것같은 페드나 미국 의회, 그 다음에 대통령이 신뢰를 주는 행동이 나오지 않는다면 아예 증권시장을 일주일 정도 문 닫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그나마 증시의 방향성을 볼 수 있는 지표가 무엇일까 고민해 왔는데요. 보잉사의 주가가 앞으로의 방향을 보여줄 수 있다고 봅니다. 벨웨더로 보잉을 꼽은 이유는 지금 현재 국제 원유 가격의 하락, 그 다음에 보잉도 부채가 만만치 않거든요. 어제 기사로는 은행들한테 긴급자금 수여를 부탁했다는 뉴스가 나왔을 정도니까요. 그 다음에 부채에 대한 위험, 그 다음에 미국 경제의 핵심이 서비스 수출이잖아요. 이 모든 것을 반영할 수 있는 회사가 보잉이다. 그러면 보잉의 주가가 저렇게 지금 현재 딱 2주 정도 만에 반토막이 났네요. 반토막이 난 주가가 급등하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하방 경직성을 보여준다면 주가, 미국 증시도 어느 정도 하방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저도 방송하는데 말이 잘 안 나오니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일까 사실 겁도 나고 죄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확진자 숫자, 그 다음에 이미 미국의 CDC가 한국의 방역체계를 참관하러 와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미국도 안정화될 수도 있다는 신뢰만 준다면 충분히 하방 경직을 보여줄 수 있다는 희망 섞인 말로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중요한 건 일단 스트레스 받는 게 위험할 수 있으니 일단 존버 정신, 버텨야 산다, 그 말씀 드리고요.
일단 건강관리 잘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고요. 일요일 금융시장 브리핑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해외 주식은 하고 싶은데 환전 비용 때문에 부담이신가요? 환율 우대 100% US투자증권